바이든의 백신 의무화 이 정책이 단순하게 그냥 백신 맞아라 라는 이야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맞지 않으면 벌금 물리겠다라는 이야기로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과연 누가 이것을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금이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크다. 저희는 한 14,000불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수준이 아니다. 훨씬 더 크다. 자막에 보시다시피 70만 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0만 불. 그 어진간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70만 불 벌금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 뭐지? 이거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70만 불로 끝날지 아니면 여러 건이 겹쳐가지고 그거보다 액수가 더 커질지 또 알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민간 기업들은 다 백신 의무화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100명 넘는 기업들 그러면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저희 한인 기업들 중에서도 직원이 100명이 넘는 기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은행들도 100명이 넘는 은행들 있고요. 지금 이제 그로서리들은 다 100명 넘죠. 거의 다. 뭐 한아름이라든가 아시라든가 이런 다 100명 넘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다 백신 의무화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했다가 들통나면 지금 70만 불 벌금 어떻게 될지 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한국 기업들 엄청나게 많이 미국에 들어와 있는데, 미국 전역에 각지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에다가 투자해서 여기에 무슨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만들던 아니면은 공장을 세우던 뭘 했던 간에 투자한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직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예. 조그만한 중소기업인데도 100명 직원 넘어가는 곳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전부 다 벌금을 70만 불을 준다 그러면 견뎌낼 수 있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파업을 하는 그런 회사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해놨습니다. 하원 민주당에서 2465페이지에 달하는 초대형 법안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금 지출 예산안을 지금 만들었는데, 거기 168페이지 분량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의도적 그리고 반복적 심지어 근로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해를 가하는 노동법 조항을 위반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오샤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오샤가 집행을 하는데, 과거에 오샤가 집행하던 그 벌금 규정이 있죠. 오샤가 무조건 벌금을 계산하지 않고요. 1970년에 만들어진 법령에 따라서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법 제29조 666조항이라고 하는데, 이 666조항에 따르면은 각 고용주는 각 위반에 대해서 최고 7만 달러, 최하 5천 달러, 그러니까 5천 달러 이상 7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1970년에 만들어진 법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실제로 이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을 감안을 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약 13만 6,532달러, 최고 13만 6,500달러 정도, 그 다음에 최하 13,653달러. 그래서 이 최고 최하의 범주가 지금 이제 실제 법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향 조정된 상태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고 70만 달러, 최하 7만 달러로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올리는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단지 백신 안 맞았다라는 것 때문인데, 아니 백신을 안 맞는 것이 무슨 이렇게까지 큰 범죄처럼 취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냐? 이거 지금 심각한 이야기가 지금 얘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안 안에 아예 그 지금 이제 3조 5천억 달러 이 법안 안에 과거의 규정에 따르면은 최고 7만으로 되어 있는데 찍 긋고 70만으로 바꾸고, 최저 7천 불로 되어 있는데 찍 긋고 7만 불로 바꿔라. 그러니까 지금 법령 안에 있는 문구 자체는 10배씩 올리는 거로 이제 그렇게 바꿔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느냐? 낸시 펠로시가 지난 주말에 슬쩍 끼워넣었답니다. 지난 주말에 갑자기 예산위원회에다가 이 법규 내용 갖다가 슬쩍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근데 포브스에서 이 내용을 이제 잡아내가지고 굉장히 크게 길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오시아는 이미 이제 그 코로나19라는 것이 작업장의 위험 요소다라고 규정하는 규칙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법조항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위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되고 자기들이 감독을 해야 되겠다. 뭐 이제 이렇게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위험한 전염병인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어차피 독감에 걸려도 사망하는 사람이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든 단 한 명이라도 백신을 맞게 하려고 5만 가지 짓을 다 하는 황당한 사건들이 지금 자꾸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런 내용들이 3조 5천억 달러 이 지출 예산 법안에 왜 그런 법안에 슬쩍 끼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다 통과시키려고 했다라는 속셈이 뻔히 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법안을 만들거나 법안을 개정을 하려면 정당하게 그 법안의 개정 사항을 법안으로 올려서 그걸 가지고 여당 야당이 서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법을 개정한다거나 새로운 법을 입법을 시킨다라고 하면 상원에서 60표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필리버스터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지출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안 거치고 그냥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슬쩍 이런 내용들을 끼워 넣는 겁니다. 본인들이 정상적으로 하면 통과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법규 내용들을 슬쩍슬쩍 끼워 넣는 겁니다, 지금. 자세한 문구, 이제 이 법안의 문구 이런 내용까지 다 공개가 됐는데 이 자세한 문구 내용 같은 것들은 뉴스앤포스트닷컴에 몇 시간 뒤에 오시면은 글로 된 기사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야비하게 이것저것 막 껴넣어가지고 어떻게 쓰든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법안을 만들어서 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는 것이고 공화당에서는 지금 결사반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하여간 이 인프라 법안들 어떻게 통과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내일 하원에서 지금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투표에 붙이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 들려오는 내용으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투표를 뒤로 늦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고 바이든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조정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 지금 벌어진 내홍을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될지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 갖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